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량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여러 변수를 한꺼번에 다루는 다중회귀 분석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지, 바로 그 유명한 최소 자승법 OLS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어떻게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지도를 그리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큰 길만 그리다가 점점 더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면 골목길까지 그려 넣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아주 단순한 모델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그러니까 현실을 좀 더 제대로 보려면 원인이 하나만 있다고 할 순 없겠죠? 우리 모델에도 원인이 되는 변수, 그러니까 이 설명 변수가 하나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다중회귀 모형이 시작되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수식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모집단 다중회귀 모형의 핵심이에요. 한번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자, 먼저 왼쪽에 yi. 이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결과, 바로 종속 변수죠. 예를 들면 학생 i의 시험 점수 같은 거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x1i, x2i 쭉 해서 xki까지 있죠. 이게 바로 시험 점수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원인들, 즉 설명 변수들입니다. 학급 규모라든지 영어 학습자 비율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x들 앞에 붙어 있는 베타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거. 각 설명 변수가 시험 점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 베타1은 x1이 한 단위 변할 때 y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맨 끝에 ui 보이시죠? 이건 오차항인데 우리가 모델에 넣은 x들 말고도 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다른 요인들을 그냥 싹 다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각각의 베타 계수는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싹 무시하고 딱 그 변수 하나만의 독립적인 효과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다중회귀 분석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좋아요. 이제 모델은 세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가진 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 베타 계수들의 구체적인 값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원리는 사실 변수가 하나일 때랑 똑같아요. 우리 변수가 하나일 때는 어땠죠? 2차원 평면에 점들이 쫙 찍혀 있으면 그 점들하고 가장 가까운 직선 하나를 싹 그었잖아요. 그쵸? 자, 이제는 변수가 여러 개가 됐으니까 3차원, 4차원, 아니 그 이상의 다차원 공간에 데이터 점들이 막 흩뿌려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점들 사이를 가장 잘 꿰뚫고 지나가는 어떤 평면이나 혹은 초평면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자, 이 수식이 바로 OLS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괄호 안부터 볼까요? Y, 이건 실제 데이터 값이에요. 실제 시험 점수죠. 거기서 빼는 이 뒷부분, B0 더하기 B1, X1i 플러스 등등은 뭐죠? 이건 우리 모델이 예측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 빼기 예측 값, 이게 바로 예측 오차, 우리가 잔차, 레지듀얼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 왜 이 오차를 그냥 놔두지 않고 귀찮게 제곱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플러스 오차랑 마이너스 오차가 서로 더해져서 0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고요. 둘째, 오차가 클수록 제곱을 하면 훨씬 더 커지니까 큰 오차에 더 큰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이 제곱된 오차들을 시그마 기호가 말해주기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싹 다 더해요. 그 합을 가장 작게 최소로 만드는 B0, B1, BK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OLS, 보통 최소 자승법의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겠죠? 변수가 하나만 있는 단순한 모델이랑 두 개 있는 모델을 직접 비교해보면서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껴보자고요. 자, 먼저 제일 간단한 모델부터 시작해볼게요. 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딱 하나, 학생 교사 비율, STR 뿐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추정된 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STR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28이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할 때 학생 교사 비율이 1단위,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시험 점수가 평균적으로 2.28점씩 떨어진다는 얘기죠. 오, 그러니까 학급 규모가 작을수록 성적이 오른다는 아주 직관적인 결과네요. 근데 정말 이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뭔가 빠진 건 없을까요? 자, 이제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수식을 한번 보세요. 기존 모델에 있던 STR 변수 옆에 영어 학습자 비율, PCTL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딱 추가했어요. 변수 딱 하나 더 넣었을 뿐인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보이세요? 영어 학습자 비율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그 효과를 통제했더니 학생 교사 비율, STR의 개수가 마이너스 2.28에서 마이너스 1.10으로 확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효과의 크기가 절반 이상이나 줄어든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이 계량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누락 변수 편의, Omitted Variable Bias의 아주 교과서적인 예시입니다. 아니, 첫 번째 모델은 대체 왜 틀린 값을 보여준 걸까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영어 학습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아무래도 평균 시험 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지역들은 예산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 교사 비율도 높은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모델은 이 두 가지 효과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영어 학습자 비율 때문에 점수가 낮아지는 효과까지 전부 다 이건 학급이 커서 그래 하고 학생 교사 비율 탓으로 뒤집어 씌워버린 거죠.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다중회계 분석의 위력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델이 얼마나 잘 맞는지, 즉 예측 오차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바로 회기식의 표준 오차, SER이라는 건데요. 이건 말하자면 우리 모델의 성적표 같은 거예요. 우리 모델의 예측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빗나가는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수식을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자, 루트 안에 분자를 보면 SSR, 잔차 제곱합이 있죠? 이건 아까 OLS에서 봤던 바로 그 예측 오차의 제곱합입니다. 이걸 뭘로 나눠주냐면 N 빼기 K 빼기 1. 이걸 자유도라고 부르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N은 전체 데이터 개수, K는 우리가 쓴 설명 변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리고 변수는 적게 쓸수록 더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루트를 씌우는 이유는 단위를 원래 Y값, 그러니까 시험 점수 단위랑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모델이 예측을 할 때 평균적으로 이만큼씩은 틀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SAR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그럼 SAR을 줄이려면 변수를 그냥 무조건 많이 넣으면 장땡일까요? 과연 변수가 많다고 해서 항상 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단순한 모델의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이처럼 모델의 복잡성과 정확성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계량 경제학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탐구해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